to do everything you said you would. Frames of the past and the memory of you just come running by. Pictures of sunny days with your smile in the bar. Oosh. Know that it's okay. Unlike my friends, you are nothing like them. How could they say I was broken? How could they say you made me come undone? Now I know that it's okay. Unlike my friends, you feeling so small. Watch the clock ticking off the wall. But tonight I'm letting it go. Spend my coin for sure. 맥북 에어입니다. 네, 이건 신형 맥북 에어가 아니고 구형 맥북 에어 13인치 모델입니다. 2015년형 13인치 모델인데요. 애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아직까지도 구형 맥북 에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맥북 에어, 신형 맥북 에어가 성능이 정말 좋아져서 나오긴 나왔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맥북 프로가 당연히 맥북 에어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맥북 신형 가격을 보니까 맥북 프로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맥북 에어를 살 바에는 저 같은 경우는 맥북 프로를 사겠어요.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맥북 에어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 두께지 않습니까? 이 스티븐 잡스 형님이 처음에 이 맥북 에어를 발표를 했을 때 그 서류 파일에다가 넣어와가지고 싹 멋있게 딱 꺼내는 This is the new MacBook Air. 그 혁신적인 맥북 에어 하면 뭡니까? 정말 얇고 예쁘기로 소문난 랩탑이지 않습니까? 배터리 성능이 좋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불편함은 못 느꼈었습니다. 제가 맥북 프로가 있고 맥북 에어가 있는데요. 맥북 프로는 사실 맥북 프로 15인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맥북 프로는 진짜 무거워요.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이거는 좀 되게 가볍잖아요. 되게 가벼워서 이렇게 룰루랄라 이렇게 룰루랄라 이렇게 가면서 이런 공원에서 아주 편하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무거워요. 잠깐 이렇게 잠깐씩 드는 거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집에 데스크탑처럼 책상 위에 모니터랑 같이 편집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근데 뭐 간단하게 문서 작업하거나 카페에서 사용할 때는 이 맥북 에어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휴대성이 편리하고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매력 때문에 맥북 에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나온 맥북 에어는 제가 리뷰도 받고 개봉기도 받고 성능 등을 살펴봤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뭔가 좀 혁신적인 그런 변화도 없었고요. 그냥 기존에 있던 것에서의 약간 베젤 크기라든지 배터리의 향상, 네, 그리고 이 키패드가 조금씩 변형되었다는 거, 뭐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정말 실망스러웠고 뭐 사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충분히 잘 사용하고 있는 이 맥북 에어가 있는데 굳이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형 맥북 에어에는 요 USB 포트가 존재합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USB-C 타입 포트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이 USB를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따로 뭐 허브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형으로 아주 만족해서 쓰고 있거든요. 정말 가볍고 문서 작업할 때 마치 화면이 큰 핸드폰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직관적이고, 네, 사용하기도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불이 딱, 애플 로고가 불이 딱 들어오는 게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맥북 에어를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문서 작업, 동영상 시청, 영화 시청 이걸로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애플 생태계에 빠지게 되면은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휴대폰과 맥북 서로 에어드랍이 되잖아요. 에어드랍 기능이 있으면은 사진이라든지 문서라든지 동영상 그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제가 이 맥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서 작업,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맥북 에어로도 부트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부팅을 처음에 할 때 윈도우로 부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맥 OS로 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운영체제가 필요한 그런 문서 작업이나 그런 것들은 처음에 부팅을 할 때
윈도우로 부팅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윈도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주로 맥 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데 처음에 맥북을 킬 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양한 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맥북 에어로도 영상 편집이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 이 맥북 에어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 편집을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널 컷을 이용해서 맥북 프로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렌더링 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이 맥북 에어로도 충분히 영상 편집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집에 가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 맥북 에어로 동영상 편집이 가능한지 파이널 컷 프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맥북 에어고요. 자, 맥북에 미리 제가 파이널 컷을 깔아놨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SD카드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저절로 이렇게 영상이 뜨거든요. 자, 여기서 편집하고 싶은 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불꽃놀이 영상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드론 영상을 제가 불러와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용량이 많은 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맥북 프로보다 조금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전혀 무리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돌아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나중에 파이널 컷 프로 강의에서 한번 다룰 예정인데, 프록시 설정이라고 있어요. 프록시 파일 설정이 뭐냐면은 편집을 할 때 동영상 품질을 조금 낮춰서 이렇게 커서를 이동했을 때 이렇게 끊기는 게 없도록 이 동영상의 퀄리티를 낮춰서 편집을 한 다음에 편집을 완성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오리지널로 돌리는 것을 프록시 파일 설정하기라고 하는데요. 자, 프록시 파일로 하면 이것보다 더 빠르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트랜스코드 미디어고 누른 다음에 Create Proxy Media 있습니다. 체크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쪽에 보시면은 트랜스코딩 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조금 빨리 돌려볼게요. 자, 트랜스코딩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쪽에 뷰 들어가셔가지고 프록시 설정으로 바꾸면 그럼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동영상의 품질을 낮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넘기더라도 정말 빠르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편집이 완료된 뒤에는 다시 뷰로 가셔가지고 옵티마이즈 오리지널 파일로 돌리면은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오리지널 했을 때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넘기면은 보이는 영상이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프록시 파일로 설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엄청 빠르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북 에어에서 프록시 파일을 설정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록시 설정으로 이렇게 동영상 편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파일로 만드셔도 되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바로 올리셔도 되고,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품질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능 좋은 맥북 프로보다는 렌더링을 하는 속도라든지 파일을 저장할 때 시간이 조금 더 들지만 맥북 에어로도 충분히 동영상 파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윈도우 그리고 맥 OS 이렇게 설정을 나눠서 부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는 윈도우를 꼭 사용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는 또 부트캠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꼭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로도 많이 맥북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맥북 같은 경우에 동영상을 편집을 한다든지 용량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외장 하드 4TB 외장 하드인데요. 이런 거 있으면은 영화라든지 동영상 편집할 때 아주 간편하게 그냥 USB 포트에다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용량으로 치면은 사실은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장 하드가 있기 때문에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항상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정보 제공은 정말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맥북 에어 그리고 맥북 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구형 버전이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교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네, 앞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만능혁이었습니다. 아듀!